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가 올스톱 됐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허가하지 않으면서 이제 이 문제는 양국 간의 미묘한 갈등의 불씨가 됐는데요. 표면적인 설명은 철강 생산을 외국의 통제하에 두면 국가안보와 공급망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데 정치적인 결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불호 주체가 트럼프가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이라는 점도 놀라운데요. 자, 이번 결정의 파장 김성훈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인수 계획을 막았고 결국 소송전이 시작이 됐죠? 네, 일본 제철은 인수 불허를 수용할 수 없다며 바이든 대통령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안보와 공급망의 위험을 초래한다며 인수 중지 명령을 내렸는데요. 이에 대해 일본 제철은 바이든 대통령의 위법한 정치 개입으로 US 스틸 인수 심사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 기반인 전미 철강 노동조합의 반대를 의식하는 등 위법한 정치적 판단이 개입됐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인수 중지 명령을 무효화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시 심사해달라고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 문제는 그 취임할 트럼프 행정부가 떠안게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전망이 나옵니까? 네,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 제기를 일단의 시간 벌기로 보고 있습니다. 로이터는 현실적으로 일본 제철 측이 재판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짚었습니다. 다만 니클라인 국가안보변호사는 로이터에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소송을 통해 새로운 행정부와 협상하거나 수용 가능한 대안을 찾을 시간을 더 벌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일각에선 일본 제철이 새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가 투자 등을 제안해서 인수 불허 명령을 파기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트럼프 역시 US 스틸 매각에 부정적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유세 때부터 일본이 US 스틸을 사지 못하도록 막겠다면서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 같은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관세가 더 수익성이 있고 가치가 있는 회사로 만들어줄 텐데 왜 US 스틸을 팔기를 원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서도 이 문제에서도 관세군요. 이 이유가 있죠. 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매기는 이른바 보편 관세를 통해 무역 수지 적자 개선 등 경제 부흥을 공약했습니다. 이런 보편 관세 공약이 특정 품목을 대상으로 한 발 후퇴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철강은 이 같은 표적 관세가 적용될 유력 산업군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의 시장 지배력이 높기 때문인데요. 이리 바오우 강철을 비롯해서 전 세계 생산 규모 상위 5대 철강사 가운데 중국 기업이 3곳이나 포진해 있습니다. 세계 4위 철강사인 일본 제철이 24위인 US 스틸 인수를 통해 3위권으로 도약을 깨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입니다. 네, 어떤 면에서 보면 미국 우선주의를 지금 앞세우고 있는 트럼프에게 US 스틸, 그러니까 US가 들어간 이름 자체가 상징적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1901년 설립된 US 스틸은 과거 2차례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미국이 초강대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함께했습니다. 산업화의 상징과도 같은 기업인데요. 이에 트럼프 당선인은 소셜미디어에서 한때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회사였던 US 스틸이 다시 위대함을 향해 나아가는데 앞장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아예 미국 내 다른 인수자를 찾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고요. 프리덤 캐피탈 마켓의 제2우주 수석 글로벌 전략가는 미 정부가 직접 인프라 투자 지원에 나설 가능성을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네, 당장은 뭐 상황 반전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쉽지 않아 보이는데 외교 플랫폼에서 봤을 때는 이 문제가 지금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일본 산업계의 미일 간 투자에 관한 우려를 전하면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대응을 미국 정부에 강하게 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수 불허 이유였던 안보상 우려에 대해서도 확실히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다음 달 트럼프 당선인과의 회담을 준비 중인데요. 당초 정상회담을 통해서 양국 간 동맹 강화 방침을 확인할 것으로 점쳐졌는데 변수로 부상한 US 스틸 문제를 두고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오갈지 주목받게 됐습니다. 네, 미일 양국 관계 영향이 궁금해집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먼저 니콜라스 세체니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일본의 국가 안보에 미국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이번 사태가 미일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양국의 외교수장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이 회담을 가졌는데요. 일본 측에서 유감의 뜻을 다시 밝히긴 했지만 동시에 굳건한 미일 관계를 재확인하는 데 의미를 두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마크 부시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동맹국가의 공급망 협력으로 중국에 대항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그러면서 동맹국들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미국 공급망에 투자하거나 협력하는 것에 대해 의심을 가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렇군요. 크게 보면 중국과도 이제 얽혀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반응이 나왔죠. 네, 중국 국영 신화통신이 관련해서 논평을 냈는데요. 이번 사태에 대해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위협하는 어떤 기업과 국가도 모두 미국의 포위 사냥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설령 동맹이라 하더라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궁극적으로 관세 등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 가운데 동맹의 균형을 노리는 중국의 외교 전략과 관련된 시각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붙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철강 기업이 미국의 공장 건설을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도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제철이 약 10조 원을 들여서 미국 남부 지역의 제철소 건설을 위한 검토 중이라는 소식인데요. 구체적으로 전류를 사용해 고철을 녹여 센 물을 만드는 전기로 형태의 설비 투자를 논의 중이란 내용인데 현대제철의 공식 입장은 아직 결정된 것은 사항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큰 그림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미국 내에서 철강 생산 공급망을 구축해서 인근 현대차 공장과 기아 공장에 자동차용 강판을 공급하는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 있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부터 대미 철강 수출의 쿼터제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만약 관세가 더 오른다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네, 철강업계 상황 김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